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일문 완성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삽입절을 포함하는 관계사절이라는 챕터를 함께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 문법 포인트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예문들을 하나하나 같이 정복해 가면서 제가 설명드린 문법 내용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삽입절을 포함하는 관계사절, 이 챕터 이름이니까 우리가 먼저 관계사절 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계사절이란 건 무엇일까요? 일단 이름 그대로를 가보자고요. 관계사절이라는 건요, 관계사가 이끄는 절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사는 보통 WH 단어고 혹은 대실 수도 있는데요. 즉, 문장이 WH나 대수로 시작하는 절, 이게 바로 관계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관계사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계사절의 형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예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This is the house.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집이다. 아주 쉬운 문장이죠. 두 번째 문장, I lived in it. 해석해보면 나는 살았었어 in it. 그 안에 살았었으니까 나 거기에 살았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합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냥 and를 붙여버리는 거죠. 접속사, 등의 접속사인 and가 붙음으로써 This is the house I lived in it 이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합쳐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장을 굳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줄였으면 왜 줄이는 걸까요? 당연히 문장을 더 간단하게, 간편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합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and를 붙여서 합치다 보니까 간략해진 게 있나요? 없죠. 오히려 and라고 하는 단어가 더 붙으면서 단어 수만 많아졌지 간략해진 게 없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우선은 이 두 문장에서 겹치는 명사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딱 보니까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이다. 집이랑 I lived in it. 난 거기에 살았었다. 거기, the house를 가리키는 it이 겹치는 명사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똑같은 표현 굳이 두 번 써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온 it을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얘만 지워버리면 안 되겠죠. and도 같이 지워버릴게요. 오케이. 그런데 this is the house I lived in 까지만 해버리면 뭔가가 허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지워졌던 it 대신에 제가 which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를 써줄 거고요. 이 관계 대명사는요, and도 지우고 it도 지우면서 탄생한 애니까 and가 있어야 됐던 자리로 이동해 줄 겁니다. 오케이? 그 which는 바로 앞에 나왔던 the house의 바로 뒷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동해 볼게요. 그럼 문장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 This is the house which I lived in. 이런 식으로 문장이 합쳐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관계사절의 기본적인 특징을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자, 원래 in 뒤에 있던 it이 which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이 which가 앞으로 이동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관계대명사 which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될 명사가 지워졌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관계사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빠지는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 우리가 관계사 중에서 관계대명사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빠진 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니까 this is the house 다음에 which부터 in까지를 괄호쳐 볼게요. 해석해 볼게요.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이다. 어떤 집? Which I lived in. 내가 안에 살았었던 집이다. 해석해 보니까 살았었던 이라고 니은으로 끝나고 있죠. 우리 니은으로 끝나는 해석 어떤 품사의 해석이라고 배웠죠? 형용사의 해석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문장 구조를 보니까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이다. 내가 안에 살았었던 하우스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뭐가? which I lived in 이라고 하는 관계사 절이. 그쵸? 아, 그러면 우리는
관계 대명사의 문법 포인트를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거? 첫 번째, 반드시 뒤에 빠진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관계사절 전체는 형용사절로서 사용이 된다. 이게 바로 관계사절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굳이 관계사절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 관계사절 내에서도 관계사절 내에 삽입절을 포함한 구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관계사절을 만드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예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He is a man. 이거 해석할 수 없는 분 안 계시죠? 그는 어가 빠졌네요. 그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인데? B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I believe that 그냥 지우고 쓰겠습니다. He can perform such a task. 자, 보니까 I believe, 믿습니다. 뭐를? that 이하를 he can perform, 그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믿어요. such a task,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걸 믿는다는 거지. 자, 이렇게 두 문장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을 합치려면 뭐만 써주면 된다? 간단하게는 and만 써주면 된다. 그런데 and를 써주면서 문장이 오히려 더 길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했던 것처럼 관계사를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합쳐볼 겁니다. 관계사를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합치려면 먼저 겹치는 명사에 대해서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he is a man, a man이랑 B에 나오는 B 문장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어떤 게 겹치고 있죠? he라고 하는 게 겹치고 있죠. 그러면 누굴 지어주면 되겠어요? 뒤에 나오는 he를 지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지어주면 이상하니까 관계 대명사 who로 고쳐줄게요. 됐죠? 그리고 얘를 그냥 지워버리면 얘를 연결해준 이유가 없어지니까 얘도 같이 지어준다고요. 그리고 나서 원래 and가 있었어야 되는 자리, 즉 a man이 있던 자리로 관계사를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C번, he is a man. 그는 사람이야. who I believe can perform such a task.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네요. 오케이.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빼낸 he, who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그대로 적어준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He is a man. 그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 who부터 끝까지 괄호 쳐줘야겠죠. who I believe. 내가 믿기에 can perform such a task.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보니까 who부터 끝까지가 얘를 수식해주는 구조인 건 알겠어요. 그리고 can 앞에 원래 he가 있었던 자리에 명사가 빠져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who는 누가 봐도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를 대신해주는 관계대명사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 주격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보통 바로 뒤에 주어가 빠졌다라고 공부를 했는데 주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who I believe, 내가 믿기에 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일단 먼저 일반적인 문법 설명을 통해서 C번 문장을 해설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문법책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여기 나온 I believe는요, 관계사절 내에 있는 삽입절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뭐라고? 관계사절 내에 있는 삽입절. 즉,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라고 가르친다고요. 얘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Who can perform such a task? 라고 하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 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느냐? 자, 그대로 설명을 따라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삽입절이 왜 만들어지는 거였죠? B번 문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원래 I believe, 나는 믿어. 뭐를 믿어? that 이하를 믿어. 뒤에 접속사 that일 끄는 명사절이 나오는 거고, 이 명사절 안에 있는 명사와 앞에 있는 절의 명사가 겹치니까 얘를 지워주다 보니 얘가 어정쩡하게 남아버린 구조, 이게 바로 관계사절 내의 삽입절이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I believe는 원래 있던 애예요? 없던 애예요? 원래 있던 애죠.
원래 있던 애가 그대로 내려온 건데 이걸 우리가 삽입절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즉 엄밀하게 말하면 삽입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삽입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뭐뭐 하기에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얘를 삽입된 구조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이유들을 조금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냥 I believe를 삽입절이라고 이해를 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계사가 생략되는 경우를 여러분은 뭐라고 배우셨어요? 아마도 학교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가르쳤을 겁니다. 첫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쓰이면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를 통째로 생략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시킬 수 있다. 세 번째, 관계부사는 생략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을 거라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C번 문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는 거예요. He is a man who I believe can perform such a task.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관계사는 뭐예요? who죠. 그리고 이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can 앞에 있는 주어가 빠지면서 생긴 거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who는요. 생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생략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즉 주격 관계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시켜버릴 수 있다고? 생략을 시켜버릴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왜 그런 걸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 new라고 적고 관계사의 생략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관계사가 생략되는 거는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관계사 뒤에 주어 동사 어순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관계사가 제한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즉 수식의 기능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따지고 보니까 C번을 한번 볼게요. He's a man. 그는 사람이야. Who I believe. 바로 뒤에 뭐가 나왔어요? I believe라고 하는 주어 동사 어순이 나왔죠. 아, 생략시킬 수가 있겠네. 오케이? 우리가 진짜로 잘 봐야 되는 건 관계사 바로 뒤에 주어 동사 어순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규칙을 이렇게 수정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 틀에 짜맞춰 보자면 첫 번째, 관계사 플러스 주어 동사 어순을 지키는 경우가 뭐뭐가 있느냐? 첫 번째, 목관대. 목적어가 생략된 거다 보니까 주어는 생략되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 어순이 살아있게 되겠죠. 두 번째, 관계부사. 관계부사 뒤에는 부사어가 빠지게 되니까 주어 동사는 그대로 살아있게 되겠죠. 세 번째, 우리가 흔히 관계사절 내에 삽입절이라고 부르는 구조 같은 경우에도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얘도 관계사를 생략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예외적인 규칙으로 뭘 알아두시는 거예요?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를 예외라고 알아두셔야죠. 오케이? 얘야말로 뒤에 주어 동사 어순이 살아있지 않은데 생략을 시키는 경우니까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관계사절 내의 삽입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까지 설명했는지 그 이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만 더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B 예문을 적을 때 I believe 다음에 that을 적었다가 that을 지웠었을 겁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who I believe 다음에 원래는 I believe that 이 생략된 구조니까 여기 that을 써줄 수가 있어야겠죠. 그쵸? 그런데 that을 써줄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자, that을 써줄 수 있어야 되는 경우, 써주면 안 되는 경우를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즉, 관계사를 써줄 수 있는 경우라면 선택적으로 생략을 할 수 있는 경우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관계사를 생략하면 안 되는 거는 의무적으로 생략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떨 때 대에서 생략시킬 수 있고 어떨 때 대에서 생략시킬 수가 없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에는 원래 접속사 대시였죠.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 어순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즉 뒤에 주어 동사 어순이 살아 있으면 아, 여기 대시 생략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대를 생략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뒤에 주어 동사가 아니야, 즉 동사만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거 접속사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헷갈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헷갈리니까 대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즉 의무적으로 생략시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뒤에 주어 동사가 살아있는 경우는 어떤 거겠어요? 뒤에 목관대일 경우. 이 후가 목관대일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주어 동사가 살아있을 거니까 대를 써줘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주격 관계대명사여서 이 문장처럼 주어가 빠져 있어. 이런 경우에는 대를 써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워줘야만 하는 구조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실제 고등학교 내신 시험 문제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이 C번 예문에서 제가 알려드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문법 문제로 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공시나 편의 문법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있고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수능 특강 등에서는 이런 구조가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20분이나 되는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문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유닛 13의 예문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 그 예문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다음 강의도 꼭 챙겨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